바이러스인 라이노바이러스를 온도가 다른 환경에 놓아두고 증식 여부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각각 영하 20도, 영상 4도, 16도, 23도, 그리고 32도의 배양기에 놓아두고 어느 온도에서 가장 많이 증식했는지 그 결과를 관찰했다. 하루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바이러스 배양액을 다시 꺼내본 결과 감기 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식이 활발해지는 반면 영상 16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활동성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 구조는 표면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비교적 열의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단백질의 변성이 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원인이 바이러스 활성이 겨울철에 그대로 유지가 돼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온도는 물론 습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날씨를 좋아하며 영상 5도씨의 기온에 활동성은 최고조로 증가한다. 이러한 감기는 특히 몸이 약한 노인들에게 장수의 걸림돌이나 마찬가지다. 사소한 감기가 폐렴이 되는 일도 흔하고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체력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위중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여기다 두꺼운 앙고라 세탁 입혀줄까? 노한, 어르신들의 노한으로 그것이 가시는 경우가 뭐 특별한 지병이 없이 가시는 경우가 감기에 걸리셔서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가 오고 하거든요. 몸이 약한 틈을 타고 어느새 할머니들의 옷깃을 파고드는 감기. 때로는 혼수 상태까지 이르게 했던 그 무서운 감기가 요즘엔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감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을 위해 실내에 화초를 키우면서부터다. 비록 작은 화분에 불과하지만 가습기 못지않게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겨울엔 거의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화분을 키우면서 전보다는 그래도 할머니들 감기 걸리시는 게 줄어들으셨고요. 그리고 걸리셔도 금방 나으세요. 높은 습도는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을 잃게 한다. 실내에 이제 80%의 습도인 경우는 이 바이러스들이 물방울에 포집이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닐 기간이 짧아지죠. 그만큼 전파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 중에 이제 습도가 우리 기도의 점막에 점액질을 활발하게 해서 항균 물질이나 항체들이 감기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효과를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목이나 코의 점막을 자극하고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목 안의 선모 운동까지 방해한다. 목젖 뒷부분에 자리한 선모는 세균이나 먼지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바깥으로 쓸어내는 일종의 빗자루 역할을 하는데 춥고 건조한 날씨엔 선모들이 위축돼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영하 20도는 영상 5도 못지않게 감기 바이러스의 증식이 활발한 온도다. 게다가 인체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 것 같은데도 이곳에 감기 환자는 거의 없다. 처음에는 약간 힘들었는데 이제 추운 곳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것도 덜하는 것 같고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거기에 자꾸 적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극한의 추위에도 적응이 되면 감기도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다. 춥고 건조하다고 해서 누구나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감기에 유난히 약한 사람이 있다.
류마티즘을 앓고 있는 변영진 씨. 그녀의 경우 염증 때문에 손목에 변형이 오고 피부에 발진이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그녀가 앓고 있는 류마티즘은 체내 면역세포가 관절과 피부 조직을 침입자로 판단하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자가 면역 이상 질환이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면역력 저하 치료를 받아왔다. 감기 많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심각한 감염도 왔었잖아요. 그거 감수하면서 거의 감기는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면역억제제라는 약을 쓰면서 감기 증상이 많이 왔었고 빈번하게 이제 알았고, 근데 그게 심해서 그러니까 막 열감기가 심해서 입원한 적도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면역 억제 주사를 맞을 때마다 변영진 씨는 지독한 감기에 걸린다. 현재 변영진 씨의 면역 수치는 정상인의 절반 정도. 감기가 나을 때까지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꼭 반드시 다 면역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류마티스 때문에 감기가 잘 오거나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반면에 류마티스 자체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치료의 와중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기가 생기면 2차 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즘 환자가 면역력 저하 치료를 받을 경우 감기에 걸리는 횟수는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 면역력이 약하고 감기에 내성이 없는 사람일수록 바이러스 침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감기 발병률이 높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기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점차 줄어든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외인 사람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운동선수들. 건강해 보이지만 끊임없는 부상에 결정적인 경기를 할 때면 어김없이 감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국가대표 피겨 선수인 신나희 양 역시 감기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회방을 놓는 걸림돌이 된다. 경기를 앞두고 연습에 임할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어김없이 감기가 찾아온다. 현재 신나희 양은 발목 인대 부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감기는 치료를 받아도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 아예 감기를 달고 살아야 할 정도다. 추운 데서 운동하다 보니까 감기 같은 건 안 걸릴 수 없는 병 같아요. 저도 모르게 뭐 기침을 한다거나 그러면 약 같은 거는 먹어야 되는 거니까 좀 신경 쓰고 그러면 좀 더 심하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경기 며칠 앞두고? 네. 운동선수들은 정상인보다 감기에 걸릴 위험성에 더 노출돼 있다. 적절한 스트레스와 운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최대 능력의 80% 이상의 강도로 운동을 할 경우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다. 사실은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높은 감기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또 운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 또 젖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로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모두 면역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떨어진 면역 기능은 곧바로 상기도염과 같은 여러 가지 감기를 쉽게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만일 당신이 감기에 잘 걸린다면 그것은 면역력 결핍 때문일 수도 있고 추위나 습도 때문일 수도 있다. 원인 바이러스, 또 숙주인 사람의 면역 상태, 또 환경적인 요인, 습도나 온도나 또 대기의 오염 정도, 이런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감기에 걸린다고 봅니다. 감기를 당해낼 장사는 없다. 하지만 감기는 아는 만큼 보이고 많이 알수록 예방이 가능한 생활 속의 질병이다.
아마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